예, 두 번째 주인공 조국 전 혁신당 대표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3등으로 낙선했죠. 1등도,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낙선한 뒤에 연일 SNS를 통해서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 조국 혁신당 이름도 바꾸고 뭐 모임에서 내 이름도 빼달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 사진을 공개한 저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과 지지자이죠, 연예인인데 저렇게 술자리에서 소주잔을 부딪히고 있는 저 사진을 올렸어요. 별거 없어요. 뭐 나는 소주를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한 잔 했다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작은 원에는 소주병인데 뚜껑이 닫혀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면 와인병이 있는데 저거는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결국은 소주를 마시는 걸 연출하고 실제로는 와인을 마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전주혜 의원님,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입가심으로 맥주하고 잠시 와인 마셨다가 또 마지막에 소주로 또 끝내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지금 조국 전 대표도 다 마셨다. 맥주도 마셨고 소주도 마셨고 와인도 마셨는데 이거를 뭐 언론들이 뭐 내가 뭘 마셨네 마네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겠죠. 왜냐하면 그날 와인도 마시고 뭐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셨는데 왜 소주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좀 나는 서민적인 사람이다. 뭐 그런 모습을 이 패친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굉장히 요새 네티즌들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진짜 또 이 와인잔이 있는 것을 좀 발견을 하고 누가 그걸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전혀 떠오르던 것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감옥 교도소에서 이제 출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가족들과 이제 모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그거는 쏙 빼고 된장찌개만 먹는 뭐 이런 사진을 또 SNS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사면된 다음에 직후에 가족들과 다음이었나요?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지난해 8월에 있는 저 사진을 올렸는데 저게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나 보다. 가족애가 있네. 왜냐면 저렇게 가족 식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썼으니까. 이제 그래서 된장찌개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서민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나 보다 하고 좋게 봤는데 알고 보니 또 거기에서도 네티즌이 또 예리하게 보고 이 집이 어느 집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고기를 먹은 다음에 마지막 후식으로 먹는 식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싼 소고기집이더라. 그리고 오히려 비싼 집이더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것 같고 좀 조국 전 대표는 굉장히 본인이 조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낙선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감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 이러한 것을 올려서 계속 대중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 또 일배 논란, 또 이 모 가수의 이런 무섭 노는 일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굉장히 큰 좀 홍역을 치렀었고 어이없는 그런 SNS 글이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국 전 대표의 존재감이 아니라 사람이 우스워 보이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이제 말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왜 그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뭔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평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해명 잠깐 그래픽 띄워주세요. 박성민 최고. 자, 와인만 마셔놓고 소주 마신 것처럼 인증샷. 부정적인 낙인을 찍으려는 속셈이다. 한심하고 가짠타. 생맥주로 입가심한 뒤에 각자 소주, 화이트 와인을 따로 마셨다. 나는 모두 마셨다. 세 개 다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심하고 가짠타. 굉장히 불쾌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를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동의하거나 좋아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뭐 이런 SNS 글까지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도 피곤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혹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혹은 뭐 어떤 뭐 과거의 일에 대한 평가, 자녀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뭐 부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조국 전 대표가 생수를 마셨든 보리차를 마셨든 소주를 마셨든 와인을 마셨든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본인이 뭐 못할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음주를 하는 게 저분한테 불법인 상황도 아니고, 그냥 저는 결과적으로 저런 논란들은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 하나가 이제 이미 미운 상태에서는 다른 것도 다 미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저거는 저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할 뭐 일은 아니다. 물어뜯고 뭐 평론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론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그리고 뭐 가십의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술을 마셨는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 어제 그저께죠.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있어서 신장식 당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이름은 조국혁신당인데 신장식 대표가 어떻게 당을 이끌고 갈지요. 거기에 조국 전 대표가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 발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상위 1%만 위한 부동산 공화국, 그들만을 위한 불공정한 세금, 그 특권을 보호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낡은 제도를 해체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2028년 총선을 준비해 주십시오. 작은 정당 안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거나 파당을 만드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합해야 길이 열립니다. 1%의 부동산 특권 혁파해야 한다. 2028 총선을 준비하자. 이 두 가지 메시지 정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뭘 먹든 뭘 마시든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는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저런 정책 같은 거 발표할 계제입니까? 조국은요, 지금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선한 사람이잖아요. 낙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은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2대 총선이에요. 22대 때 우리나라 역사상 한 총선에 2번 출마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 기억엔 없거든요. 22대 총선 때 조국 당선됐었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날라갔습니다. 왜 날라갔습니까? 범죄로 인해 가지고 구속돼서 날라갔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면복권 시켜주는 것도 저는 마땅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새 정부 시작했으니까 사면복권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다음 총선 때까지는 자숙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만약에 조국이 22대가 아니라 23대 때 지역구에 출마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당선됐었으면 우리나라 역사상 조국 대표는요, 같은 그 총선에서 한 번은 비례대표로, 한 번은 지역구로 당선된 앞으로도 없을 그런 사람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출마했어요. 낙선했습니다. 어디서 낙선했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조국이 부산에서 낙선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평택이 시인지 군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출마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부지리 시켜줬잖아요. 야당한테 어부지리 시켜주고 여당 후보까지 동반 탈락하게 만든, 그 정도가 됐으면 저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두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저렇게 SNS에다가 뭐 먹는 거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저런 이야기 계속 하시는 걸 보니까 멘탈은 좀 남다르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저런 행동은, 저런 거취를 취하면 취할수록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은 점점점 페이드어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과연 합당이 가능할 것인지, 신장식 대표는 적대적 M&A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빨라지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게 될지, 그게 관심이에요. 박성민 씨고, 아까 뭐 이런 건 평론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유명해진 걸그룹 라센느 원희의 무섭노 발언 때문에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결국은 사과까지 조국 대표가 했었고. 그런데요, 어제 이건 조국 대표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이 리센느가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1등을 했답니다. 근데 원래 리센느는요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유명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유명해지고 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이 리센느 멤버의 원희 씨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가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종의 대세론 그리고 뭐 역주행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이 리센느 친구들이 있는 이제 회사가 사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데뷔를 한 지는 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빛을 잘 못 보고 있다가 최근에 잘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타이밍에 갑자기 때 아닌 일배 논란이 일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분노를 하셨던 것이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리센느 멤버들한테 왜 이런 이 구설을 붙이느냐라고 하면서 또 분노를 하셨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센느가 뭐 조국 전 대표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잘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될 일만 남았고,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한 어떤 뭐 이른바 일배 논란, 뭐 조국 전 대표가 사실 처음에 제기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그 어떤 PD님이 제기하셨다고 예.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논란은 저는 리센느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리센느가 어쨌든 음악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본인들도 여러 군데 홍보 대사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장면 한번 보실까요? 리스의 원희입니다. 엔딩 요정 아시나요? 저희 아이돌들은 무대 끝나고 딱 잡히는 엔딩 요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야호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알고. 다 같이 엔딩 요정 표정을 하면서 야호를 외치는 걸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섬의 날 야호. 조국 대표가 그때 SNS 글 올리면서 리센느 야호라고 했었죠. 예,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3등으로 낙선한 뒤 조국 전 대표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근황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현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사진을 또 하나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하면 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도 떠올라서 두 주제 한꺼번에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대표, 자 조현삼 부원장 사진을 이제 한 지인과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난 소주를 마셨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사람들이 또 오게티를 좀 잘 찾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소주병은 뚜껑이 닫혀 있는데 이 빈자 사실상 거의 잔에 좀 담겨 있네요. 이렇게 소주잔을 건배를 했는데 여기에 와인이 있다. 그 와인을 먹어놓고 소주잔을 기울인 것처럼 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뭐 사실관계는 관련된 SNS 사진만 봤을 때는 저도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은 과거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사실과 다른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을 올린 경위가 있었죠. 어떤 거였죠? 과거 전례가 있었죠. 과거에 이번 사면 복권된 이후에 출소한 이후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된장찌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이 과연 된장찌개였느냐? 사실 그 가게가 한우를 파는 가게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지적한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SNS 사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주 마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주 예. 뚜껑 따여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통 마시면서 뚜껑을 다시 닫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 마시고 소주 먹었을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과거의 그런 전례와 전적이 있다 보니 이러한 사소한 사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조국 전 대표 SNS를 잠시 쉬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많은 구설을 자꾸만 낳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조현삼 부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광복절 특사 이후 출소한 이후에 있었던 논란과 관련된 해명 들어보시죠. SNS 논란 중에서 뭐 제가 된장찌개 찍은 사진으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8월 15일 날 당일날 밥을 먹고 제가 된장찌개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은 걸 숨기고 예. 된장찌개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너무 괴상한 비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좀 속이 좀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뭐 했노 사투리 논란에 이어서 또 사진이 또 화제가 되어서 소개를 잠시 해드렸고 정 변호사님 조국
전 대표가 SNS에 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나는 내가 있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이쪽에서는 또 지나친 공세다. 뭐 등등의 설전이 있던데요. 글쎄 그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일 핫한 문제가 결국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핵심은 보안 수사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요.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공교롭게 지금 그 뭐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윤기 사건 벌어지고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그런데 또 당심은 또 그것과 반대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가 또 이런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민주당의 여당 의원과 그다음에 사실상은요. 그 여당 의원이 조국 대표의 제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그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서울대 그 로스쿨 교수할 때 그때 박사 과정에 있었던 의원이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를 하면서 서울대 로스쿨 임상 교수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하고 서로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티격태격한 그런 이야기를 냈는데 결국은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거를 개혁한 그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게 낫느냐.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보안 수사권도 아예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학자적 양심으로 조국 그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형사소송법을 연구해 왔던 사람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식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나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영미법계에서도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당의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한참 어린 후배하고 저런 설전을 갖다 벌이는데 여러 가지로 조국 대표는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장현미 대변인,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조국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거는 예. 전권 송치 예.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걸로 당론이 추인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보안책으로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김남희 의원이 정권 송치.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은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이 무혐의라고 본인들이 판단했으면 검찰로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제도 설계가 된 건데 그래도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모든 거에 대해서는 사후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그 사건에 대해서 송치를 해라. 예, 그래서 정권 송치가 근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대안은 7가지 이제 장애인, 노인, 아동, 가정폭력 여기에 범죄에 한정해가지고 이제 정권 송치를 하자라는 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그걸 환기하면서 조국 전 대표가 김남희 의원이 사실 공소청에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직격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김남희 의원이 그런 사실 없고 의원가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정확히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데 왜 그런 공격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의원들에게 공동 입법 발의를 하자고 했던 그 중간 버전을 보면 나와 있는 건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최종안이 아니라 중간 버전으로 나를 공격하는 건 좀 부당하다. 예. 그래서 설전이 좀 이어졌습니다. 사실 뭐 국민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 사실 이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좀 존치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결국 여권에서 이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